자,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MBSR이라고 하는 제가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또 실제 이론과 실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눈을 감는 게 편하시면은 눈을 한번 감아 보시죠. 오늘 아침에 눈을 뜬 다음에 여기에 오시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비디오를 뒤로 한번 필름을 돌려보듯이 한번 회상을 한번 해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처음 떠오른 생각은 어떤 게 있었는지, 몸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그대로 영상을 보듯이 회상을 해보시는 겁니다. 아,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구나. 자, 아주 잘 하셨는데요. 이제 눈을 뜨시고 감으신 분들은 자, 옆에 분들하고 이제 인사 겸해서 한번 인사 좀 한번 나누시고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경험을 한두 가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마주 앉으셔서 서로 자기소개도 하시고 여기에 오시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회상할 때 또 지금 현재 몸과 마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나눠보시는 거예요. 경험한 사실을. 자,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을 지금 안내를 했어요. 강의를 하기 전에 첫 번째는 아침에 의식이 떠오르면서 여기 오시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회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했는데 많은 일이 있었죠. 그렇죠? 예. 좋은 일만 있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오시기까지 예, 많이 계시네요. 나쁜 일만 있었던 분, 아니면 덤덤한 일만 있었던 분, 예. 뭐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아니면 전부 세 가지 일이 다 있었던 분들이요. 예, 좋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좋은 일만 진행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살아오시면서 보면은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냥 뭐 별로 관심 없는 일도 있고 다양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잘 알아차리고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냥 굉장히 거친 방식으로만 알고 있죠. 자,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주제입니다. 마음 챙김이 무엇인가? 지금 내 삶의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 나의 모습, 나의 몸과 마음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내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려고 하는 것이 마음 챙김이다. 근데 그 방법이 좀 독특해요. 주의를 기울이기는 하는데 그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마음 챙김이 된다. 자,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시다시피 마음 챙김 혁명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혁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센 단어죠. 그죠? 보통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제가 마음 챙김 명상의 혁명이라는 거창한 어떤 단어를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MBSR을 중심으로 MBSR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MBSR 프로그램을 받아보시거나 실제로 알고 계시는 분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편안하게 MBSR을 중심으로 아주 가볍게
기초부터 이제 한번 마음 챙김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이게 왜 지금 현대의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걸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사진이 한 장 떴는데요. 어떤 물건이죠? 여주요. 네, 좋습니다. 여주 또 귤이요? 예. 또 어떤 거 같습니까? 예? 오이. 예, 오이가 드디어 나왔네요.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슈퍼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오이인데 위에 있는 모습으로 나와 같은 종인데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뭐 종자 개량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분이 이것을 아프리카에 갖다 심었더니 아주 더위를 먹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그죠? 오이가 더위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뭐 제가 뭐 사실 여부는 확인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어떤 힌트를 얻었어요. 무엇이냐면 자 밑에 있는 그 이쁘장하게 생긴 흔히 보는 오이가 뭔가 좀 노각처럼 위에 이렇게 뿔도 달리고 저런 모습으로 나왔을 때 제가 생각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에서 많은 분들이 밑에처럼 아름답게 미끈하게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살다가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거친 일 당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다 보면은 변해버린단 말이죠. 아, 저 사람 저렇지 않았는데 얼굴 모습도 달라지고 건강 상태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또 본인이 느끼는 행복도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떤 분은 살면서 더 아름답게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잘 살고 어떤 분들은 살면서 점점 삶이 위축되고 초라해지고 자신이 없어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건강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삶의 어떤 의욕이나 이런 걸 다 잃어버리는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은 거죠. 내 삶을 잘 살고 싶은 거, 아름답게 또 원하는 방식으로 잘 살고 싶은데 왜 어떤 분들은 뜻대로 되고 어떤 분들은 뜻대로 안 될까요? 또 어떤 분들은 삶이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쪽으로 또 자유로운 쪽으로 가는데 어떤 분들은 갈수록 삶이 팍팍해지고 힘들어질까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타임지 시사주간지의 그 영미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타임지 커버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걸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스트레스에 관련돼서 현대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대사회는 너나 할 거 없이 압박감을 많이 호소하죠. 굉장히 뭔가 힘들어요. 눌리는 듯한 느낌, 뭔가 쪼이는 듯한 느낌, 힘들다고 많이들 호소를 하십니다. 그러고 누구나 바쁘다고 그래요. 요새 백수가 가로사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예, 저 사람 직업도 없는데 안 바쁠 것 같지만 그분도 굉장히 바빠요, 나름대로. 뭐 회사를 다니거나 가정주부거나 굉장히 바쁜 생활들, 너도나도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바쁩니까? 물어볼 필요조차 없이 많은 바쁨을 호소하는. 그 다음에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어떤 사시던 세상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맞는 정보는 가히 홍수의 수준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우리 그 뇌를 혹사할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굉장히 그걸 따라가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현대 사회에 사는 많은 분들이 산만한 상태에 있다는 거. 굉장히 산만합니다.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어디 뭐 그냥 춤추듯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서구 사회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아니고 지금 서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사 주간지라고 하는 타임지에서 2014년 2월 달에 나오는 커버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앞에 Mindful Revolu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마음챙김 혁명입니다. 자, 왜 영미권을 대표하는 시사주간지에서 마음챙김 혁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 마음챙김 명상이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혁명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자가 실제로 MBS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면서 분석을 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MBSR을 하고 마음챙김이 이 지금 서구 사회에서 주류 사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두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 굉장히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 되는 어떤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가 스마트 마케팅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것을 MBSR을 위시한 많은 프로그램, 서양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쓰느냐면 명상한다 이렇게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주의력 훈련이다. 주의력 훈련이다. 그래서 종교를 불문하고 누구나 마음챙김을 잘 배워서 연습을 하게 되면 뇌가 변하고 몸의 면역계가 변하고 건강한 상태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뿐더러 행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마음챙김,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나는 참불선언에 가서 명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주변 분들이 뭐라고 하시나요? 아, 참 잘하고 있어. 이렇게 축하해주고 나도 배우고 싶어.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죠? 도사 되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명상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명상은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명상의 일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명상이 있는데 마음챙김 명상, 불교에서는 그것을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하죠. 서양 사람들이 수십 년 전에 가져가면서 그것을 마음챙김 명상, 영어로는 mindfulness meditation 이렇게 쓰고 있죠. 또는 뭐 통찰 명상이나 이제 윗바사나는 전통적인 불교 맥락에서 이제 쓰는 용어고 서양 사람들 일반적으로 마음챙김 명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챙김은 신비하거나 뭐 이상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마음의 근육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이제 돌파를 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편안하게 명상을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기자가 분석하기를 서구 사회에서 주류 사회에서 이렇게 명상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명상을 과학적으로 입증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아, 명상해 보니까 좋습니다. 아니면 무조건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8주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랬는데 8주를 해보니까 뇌의 뇌파가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고 피를 뽑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계의 항체가 많이 생기고 등등 이런 병 저런 병에 많이 좋고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을 하게 되니까 연구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는 거죠. 마음챙김이 그냥 동양 사람들이 하니까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서 누구에게나
하게 되면 이렇게 좋은 것이다.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 챙김이 주류 사회에 수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과학적인 입증이 없었다면 아마 마음 챙김 명상도 그렇게 오늘날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서양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신비한 것도 아니고 뭔가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해야 되는 마음의 훈련이다. 마치 피트니스 센터에서 여러분이 운동하러 가시면은 거기에 종교에 관계없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늘어나고 몸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음 챙김 명상을 하게 되면 종교나 어떤 개인적인 신념에 관계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타임즈에서 그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앞에 보시는 분은 그 잔 카바진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MBS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1979년에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병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가르치면서 이 프로그램이 36년 만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마음 챙김에 근거한 의료 명상으로서 가장 널리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과학적인 성과가 많은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명상은 재미있는 것은 숭산스님한테, 숭산스님 아시나요? 예, 숭산스님한테 이분이 명상을 배웠어요. 물론 이분이 스승이 여러분이 계시지만 숭산스님이 제가 알기로는 주례도 쓰시고 그분에게 각별히 이제 그 중요한 스승님의 한 분인데 명상 한국식 참선을 배우셔서 그 방법에서 본인은 엄청난 어떤 삶의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요가를 가리키고 명상을 지도하면서 젊을 때부터 이분이 이제 그 한국식 명상을 주 명상으로 배워서 공부를 하시면서, 물론 이분은 위파사나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명상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생각에 이 명상을, 이렇게 좋은 명상을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분이 착안을 한 것이 이제 8주 MBSR 프로그램이 됐고요. 그것을 실제 해보니까 통증 환자부터 시작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등 수많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고 불안이나 우울, 뭐 어떤 외상후 후유 장애, PTSD 같은 여러 가지 질병에 마음 챙김 명상이 아주 치유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널리 알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위파사나를 서양에서 가져가서 가장 체계화시키고 가장 조직적으로 과학적인 성과를, 임상적인 성과를 내면서 세계적으로 알린 장본인이 바로 이분이다. 제가 저희 연구소에서 2012년에 모셔서 한국에서도 한 6일 정도 워크숍을 하시고 또 조계사에서 이제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또 강의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이분이 어떤 그 가르침에 많은 어떤 매료되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한 얘기 중에서 자,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전혀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들을,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 챙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마음 챙김은 우리 가정에서도 안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것을 가정에서도 안 알려주고 학교에서도 안 알려주고 일반인들이 99.9%가 마음 챙김이 이렇게 좋게 서양에서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좋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굉장히 안타깝죠. 마음 챙김은 부처님법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불교의 84,000 대장경을 줄이면 37 조도품이라고 얘기하는 도를 향하는 37가지 방법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죠. 그거를 줄이면 불교는 어떤 식으로 될까? 사성제 8정도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성제다. 그럼 사성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8가지 바른 길이라고 얘기하는 개정의 사막을 얘기하는 8정도죠. 그럼 8정도에서 틱나은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팔정도에서 마음 챙김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 안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팔정도가 불교의 핵심인데 부처님의 법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 챙김을 통해서 다른 게 다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나냐포니까 스님이라고 하는 그 독일계 스님이 아주 그 번역을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한 스님이 있는데 그분이 책 제목이 마음 챙김이 불교 명상의 핵심이다. 그런 제목으로 있어요. The Heart of Buddhist Meditation. 그럴 정도로 불교에서도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 챙김이. 부처님을 법을 믿는 분이라면 마음 챙김을 모르면 그거는 뭐 일단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핵심적인 깨어 있는 마음을 기르는데 핵심적인 마음 챙김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서양 사람들 세계를 거치면서 오히려 서양에서 더 유명해진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집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이제 소수의 어떤 선원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동양에서는 이게 전수가 되고 있고 서양에서는 오히려 학교나 기업이나 병원에서 이것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마음을 어렵게 얘기하면 저도 잘 모릅니다.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한이 없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마음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차원은 생각의 차원입니다. 자, 생각의 차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여러분하고 저는 생각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빼놓고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은 무척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얼마나 받는가를 생각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대부분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게 유용하고 계획을 세워서 판단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배우고 생활하고 소통하는데 절대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우리 삶의 고통은 절대적으로 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학교에서도 다른 세계, 마음이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어요. 집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 차원이 바로 자각이라고 하는 차원이에요. 마음이 또 다른 차원. 보통 사람들은 생각 속에서 파묻혀서 죽을 때까지 생각이 진리인지 알고 살아가는데 마음 챙김 수련한 사람들은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 생각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하늘이 구름처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야. 그렇게 알고 있는 명상 수련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끄달리질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수행의 비밀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그 마음 챙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과 동일시하지 않고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고 빠져나올 때 우리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또 바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삿된 힘이 아니고 바른 힘을 얻어서 삶에서 활력 있게 또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마음 챙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해하실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생각이 안 중요하고 그러면 명상에서 무슨 자각만 기르면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각의 힘을 기르면 알아차림 힘이 강해지면 생각과 균형이 맞게 되고 삿된 생각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이 빠지지 않고 필요할 때 판단할 때는 생각을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명상하는 분들은 생각 많이 하게 되면 생각을 없애야지 내가 수행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에서는. 그건 이제 나중에 실습할 때 보기로 하고요. 마음챙김은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 수련, 마음을 뭐 이렇게 다스리는 걸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한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챙겨야 된다.
마음을 챙기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주의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주의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서 주의력을 모두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주의력이나 불교인이 가지고 있는 주의력이나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의력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엔 종교성이 없어요. 주의력이라고 하는 그 힘을, 마음의 힘을 활용해서 내 마음을 존재적인 방식으로 이제 잘 활용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아까 자각이라고 얘기했던 마음 챙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도를 가지고 주의를 현재로 돌려와야 돼요. 지금 내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나 이렇게 살펴서 아까 하신 것처럼 마음이 집에 가 있구나. 그러면 내 몸이 있는 지금으로 돌아와야지 해서 친절하게 내 주의를 돌려서 몸으로 돌아오는 거죠.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거죠. 의도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재 이 순간이에요. 마음 챙김은 항상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챙겨서 자각이 있는 순간에는 이 순간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얘기하지만 단순한 현재가 아니고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녹아있는 이 코앞에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음 챙김을 잘 하려면 판단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생각 속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련을 하게 되면 누구나 주의력의 힘이 강해지고 하면서 어떤 결과가 오는가? 몸과 마음이 편해지죠. 몸과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몸이 이완이 되고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통찰력이 생깁니다. 마음이 맑아지니까 몸과 마음이 안정하게 되니까 아까 산만했던 현대의 대부분의 어떤 사회의 삶들이 정리가 돼서 굉장히 명료하게 된다. 판단력도 좋아지고 그 힘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도 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힘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일도 또 성과가 잘 나는 것이고 삶에서 의욕이 나고 활력이 나는 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MBSR 프로그램 뭐 하는 곳이냐? MBSR 프로그램 불교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바진 박사 창시자가 불교 수행을 했고 마음 챙김을 거기서 주로 배웠기 때문에 불교에 굉장히 감사를 하고 굉장히 친불교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에 뭐 이렇게 그런 저기가 있다, 차별이 있다든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MBSR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은 어디에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력이 우리가 있는 것처럼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전통에는 마음 챙김이 그 깨어있는 마음이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불교의 방법론을 사용하지만 MBSR은 불교를 가리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이 또 종교에 관계없이 훈련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 늘어나듯이 마음 힘이 강해진다.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BSR에서 마음 챙김이라는 또 단어를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그 주의력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몸과 마음 또 행복한 길을 찾게 되는 그런 방식을 이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인데 주의력이 실제를 만든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자, 우리 주의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수행을 해보신 분은 전부 공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주의를 기울이는 곳이 실제가 됩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주의력을 함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통계기는 하지만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미국 사람 일반 사람들에게 장치를 딱 해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 이렇게 기록하게 해서 이제 한 실험이 있는데 놀랍게도 46.9%의 시간을 보통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의 경우에 딴짓을 하면서 보낸다 이거예요. 딴짓이란 건 뭐냐면 도서관에 가면 집에 가 있고 마음이, 집에 가 있으면 마음이 클럽에 가 있고, 클럽에 가면 또 마음이 또 시험 공부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막 어떠시라고요? 딴 데 가 계세요? 예, 이미 딴 데 가 계세요? 예, 강의가 재미가 없으신가 보네. 자, 그거는 뭐 여러분이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방황성이라고 얘기해요. MBSR에서 마음의 방황성은 보편적인 거다. 그렇죠? 명상해 보시려고 딱 이제 앉으면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좀 실습을 우리가 좀 할 텐데, 자, 마음이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오죽하면 마음을 멍키 마인드라고 하겠어요. 원숭이처럼 이리저리 뛴다. 끊임없이 산만합니다. 산만한 마음은 힘이 없는 거예요. 고통을 줍니다. 그 마음이 집중이 되고 마음이 모아지고 그 주의력을 잘 활용을 할 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줍니다. 마치 원자폭탄이 원리처럼 분열돼 있어 우리가 생각이 분열이 되면은 힘이 안 나지만 그게 응축되는 마음의 힘으로 해서 엄청난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이제 마음을 모아보는 첫 번째 우리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그 컵 안에 뭐가 담겨 있죠? 자, 우선은 손에 한번 이렇게 쥐어 보실까요? 자, 저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이게 무게가 있는가 한번 이렇게 한번 느껴보세요. 자, 무게가 있나요? 네, 무거운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가벼운 분도 있고 안 느껴지는 분도 있고 뭔가 이게 느낌을 여러분이 느껴보시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자, 좋습니다. 눈을 감고도 해보시고 뜨고도 해보시고. 자, 이번에는 눈 가까이 대고 눈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게 뭔가 하고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모양이 어떤가요? 둥그런가요? 쭈글쭈글한가요? 네. 반짝반짝하는가요? 예, 말씀을 막 해보세요. 저하고 대화하듯이. 예. 색깔은 어떤가요? 갈색인가요? 자, 갈색이라는 단어로 이게 다 잡히나요? 잘 한번 보세요. 정말 갈색인지 아니면 뭐 갈색이라고 할 수도 없이 언어 이전에 뭔가 그 느낌으로 이렇게 아시는 게 중요해요. 말을 하는 것보다도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힘이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예. 건포도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죠? 잘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색깔이 전에 봤던 거하고 생각으로 관념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보셔야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만지면서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게 뭔가, 느낌이 어떠한가. 느낌이 어떠하시죠? 딱딱해요? 말랑말랑합니까? 예. 울퉁불퉁하나요? 예. 꺼끌꺼끌하나요? 예. 부드러운 분도 있고 꺼끌꺼끌하게 느끼는 분도 있고 다 여러분이 경험이 중요합니다. 아, 지금 이런 느낌이구나. 자, 그런데 자꾸 머리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언어화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어화하는 걸 잠시 내려놓고 느낌으로 자꾸 해보시는 거예요. 그 느낌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짧아서 그냥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하고 해보셨는데, 예, 어떤 느낌들이세요? 네? 잠이 막 왔어요? 예, 잠이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느낌들이셨나요? 예? 편안하세요? 예. 편안하시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 이 건포도를 그냥 이게 감각적으로 알아차리기만 했는데 왜 몸과 마음이 편한 느낌이 들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마음챙김의 힘입니다. 예,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면서 마음을 거기 모으면서 그래도 막 힘을 써가지고 집중한 거 아닌데, 예, 편안한 느낌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부교감 신경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고 또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주의력을 자꾸 이렇게 현재 이곳에 자꾸 모아보는 훈련이, 그래서 MBSR에서 처음에 건포도 명상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명상이라는 게 나는 대단한 건지 알았는데 이것도 명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명상입니다. 명상을 너무 어떤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림을 하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그게 명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 챙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챙김 명상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수하면서도 하실 수 있고, 샤워하면서도 할 수 있고, 밥을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말하면서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명상의 혁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은 굉장히 위대하신 분인 거죠. 보통 사람은 그런 게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마음이 선한 쪽으로, 궁극적으로 해탈을 향해서 이제 가는 그런 걸 길을 발견하신 분이니까. 그럼 다른 전통에서도 이런 게 있죠. 보편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인류 역사상 정신이 깨어 있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했던 안 했던 상당한 경지까지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여기서 늘 깨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자, 보시면 마음은 굉장히, 여러분 어렸을 때 보신 적 있죠? 예. 저도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다스리려면 스노우볼 이것처럼 막 흔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뭘 해보려고 막 하는 그 노력 자체가 우리 마음을 더 흔들어 놓고 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되는 거예요.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마음을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뭔가 좋은 쪽으로 자꾸 향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전자에 속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좋은 쪽으로 막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아까 여러분이 첫 시간에 앞에서 해보신 것처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슬픔이 다가오면 그대로 슬픔을, 지금 마음이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몸이 가벼우면 가벼운 대로 그대로 수용해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 챙김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요.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첫째 시간 마지막. 자, 사진입니다. 어느 쪽 사진이 예술성을 떠나서 똑같은 사진인데 어느 쪽 사진을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예, 오른쪽 사진이 낫다고 일반적으로 하시는 거죠. 자, 이쪽을 택하신 분 좀 굉장히 독특하신 분입니다. 예, 이쪽 사진이 좋은데 왜 그렇죠? 예, 선명하다. 해상도가 좋은 거잖아요. 자, 저는 이 사진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번 첫째 시간의 어떤 본론 같은 겁니다. 마음 챙김이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마음 챙김을 할까요?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건강상 유익함 또는 자기 삶에서 직업상으로 가정의 평화, 인간관계 전부 마음 챙김을 하니까 유익하더라. 그래서 결국 내 삶이 선명해지고 아주 이렇게 깨끗한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힘이 있는 상태가 된다는. 뭐든지 흐릿하면 뭔가 이렇게 힘이 없어요. 마음도 힘이 없고 내 삶도 뭔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 챙김을 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다. 자, 오늘 첫째 시간 이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